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도심 공원에서 야외 낭만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광주 도심에 마련된 하늘마당.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 야외 낭만을 즐기러 나옵니다. 이렇게 한낮은 멀쩡한 도심 공원, 밤이 되면 광란의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취재진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잔디 위 술자리를 파한 일행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먹고 남은 음식물이 든 봉투를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자리를 뜹니다. 공원 곳곳엔 이렇게 몰래 버려진 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주민들은 밤새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 시켜 먹고 안 가자고 여기서 쌓아놓더라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지가 아주 한 12시 넘어도 막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이게 진짜 불쾌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공원 안엔 감시용 CCTV 4대가 설치돼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데 다수의 인원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누군지 좀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쓰레기와 함께 양심도 내다버린 나들이객 탓에 시민들의 쉼터가 돼야 할 도심 속 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정 이사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연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사태 주동자로 지목돼 군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뒤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습니다. 고인은 올해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야 정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지방이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이전 가능 기관 분석과 이전 방식 결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계획을 확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지방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부채가 583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지방 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개혁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개혁과 함께 사실 지방 이전이 함께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혔다가 결국 임기 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 사업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오늘 각 후보들마다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이른바 듣는다 유세를 마무리하고 여성,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무등산 증심사에서 합동 집중 유세를 통해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도지사를 바꿔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 선거전은 막판 부동층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전은 박혜자, 정성홍, 강동환, 이정선, 이정재 후보가 5파전을 벌이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멈춘 뒤 부동층을 잡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김대중, 김동완 후보가 뛰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선거 막판 접전 양상을 띠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남에 내린 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마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5월 강수량의 경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 마늘밭이 거북이 등껍질 마냥 쩍쩍 갈라졌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성장을 마쳤어야 할 마늘구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보는 수확철이 코앞이지만 농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뱉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죠. 거의 반수확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올해 단위 면적당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강수량이 평년의 5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에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5월 강수량은 0.7mm로 평년 강수량 70mm에 크게 못 미쳐 생육 부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5월 한 달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은 강수량입니다. 어떤 구가 비대되려면 수확 전에 비대가 돼야 되니까 5월 달이 상당히 5월 초 중순이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주산지에 다 5mm 미만이네요. 기록적인 5월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광주와 전남에서도 전력 거래를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물 옥상입니다. 약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동 이후 생산되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팔고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력거래소를 거쳐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시장 회원사가 이번 달 들어 5,000개사를 돌파했습니다. 21년 전 설립 당시 회원사가 10곳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띌 만한 성과입니다. 전력거래소가 현물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REC 시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립 당시 700곳도 안 되던 회원사가 10년 만에 10만 곳으로 140배 이상 대폭 확대됐는데 가입 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마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의 상한을 올해는 12.5%로 높이고 오는 2025년까지는 2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해서 매년 5기가와트 내외의 태양광이 보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력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양광 사업자의 회원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의 20에서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 전남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때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여수 18도, 목포 19도 등 17도에서 19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광주 23도, 순천 24도 등 22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남이 전국 최고, 광주는 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17.28%를 기록해 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전남은 31.04%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인 2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구청장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광주 광산구의 경우 사전투표율 13.58%로 광주 평균 투표율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로 발송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11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는 자동 전송 방식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모두 8차례를 초과해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발생 뒤 처음으로 베트남에 시장 개척단을 보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도내 농수산 식품 기업과 뷰티 관련 기업 15개 회사가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상담을 통해 모두 33건, 739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상담 성과가 예상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해 총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해 각 회사마다 연간 1억 원 범위에서 2년 동안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 전략 수립 등 6개이며 이 가운데 기업 경영에 필요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